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사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이고 이제 단편적이지만은 각 사안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주는 답을 알고 있다 라는 그 제하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초이론부터 또 해석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조명을 해봤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그러한 원리와 해석의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하나 사안에 따라서 사안별로 좀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명확한 그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이런 해석법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접하고 어떠한 면을 깊게 조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살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주제는 취업에 관한 주제입니다. 취업은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사회적인 도구입니다. 자, 그러한 사회적인 도구가 바로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생활을 하는데 어떤 희망과 또는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보람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업종을 선택해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취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조직에 소속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형 그 형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자기가 사업이라는 이 거래를 통해서 유통과 뭐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사업형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유스럽게 어떤 조직에 묶이지 않고 자유스러운 활동을 하는 그런 자유형, 다시 말씀드리면 프리랜서형 구조가 또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그러한 구조가 있지만은 오늘은 이 직장에 소속된 취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직을 한다는 얘기는 일간이 이 구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간과 이 관성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 바로 취직이라는, 그렇죠? 직장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직장이라는 곳은 하나의 조직화되어 있고 단체로 되어 있고 또 기관적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의 형태는 뭐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직장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일간과의 관계를 보면은 나를 압력을 가하는, 이게 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극한다는 얘기는 압력을 가해서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소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직은 나한테 압력을 가해서 나를 소유하거나, 그렇죠? 소유하거나 또는 자기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직을 한다, 직장을 잡는다 하는 것은 내가 직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관성이 나를 압력을 가해서 소유하겠다는 그러한 기운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성과 일간이 묶여있는, 연결고리화되어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러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이제 직장 취직, 이러한 얘기를 한번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그 관계를 논하고, 그러면 이 명조가 어떤 취업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제 취업이 가능한지,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일간은 임수입니다. 임수. 자, 임수라는 일간이 이제 천간에 있는 이러한 글자들을 자기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간은 그 자체로 정신이고 주체라고 그랬죠. 네.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과 주체적인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이 정신이 강하고 반듯하면은 어떠한 사회적인 수단이 돼도 그걸 잘 자기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임수가 지지의 4개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임수는 수기 때문에 해자축이라는 그러한 겨울 기운을 만나면은 바로 기세가 강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 밑에 보신 바와 같이 해자축은 없고 인묘진만 있습니다. 봄의 기운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4개의 글자 중에서 그래도 자기의 기세를 유지해서 펼칠 수 있는 하나의 뿌리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인이 바로 병지가 됩니다. 생육대 노광세 병삼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세가 약하죠. 약한 그런 기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약해도 뭐 기세적인 작용을 하니까 이 약한 기세를 가지고 내가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는 수국화의 관계니까 바로 극의 관계니까 정화가 여기 들어가는데, 정하고 임수는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입니다. 정제. 자, 정제의 기질은 그 자체로 매우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활동을 합니다. 합리성. 예. 그래서 거래에 있어서 주고받음에 있어서 매우 경우가 밝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기가 주는 만큼 받겠다는, 또는 그만큼 주고 그만한 결과를 얻겠다는 아주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정화가 지지의 뿌리를 갖게 되는데, 정화가 사오미에서 강한 기세를 유지하는데 지금 사오미는 없고 요 진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병화가 진에 이르면 바로 세지가 됩니다. 이게 세지가 됩니다. 세지가 됩니다. 세지는 한 중간 정도의 힘을 갖는다고 그랬죠.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목입니다. 자, 수생목의 관계니까, 이건 극의 관계고, 이건 생의 관계죠. 그래서 임수가 생하기 때문에, 생하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목이 되고, 이거는 음양의 관계에서 식신이 됩니다. 자, 식신은 그 자체로 창의성이고 연구성이죠. 연구성, 그 다음에 탐구.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끈질김이 있어요. 끈질긴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끈질긴 성질을 갖고 있죠. 이게 식신의 기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 관점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정하고 임하고 합을 하게 되면 다시 간목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간목이 여기도 있죠. 예. 간목이 본래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개가, 그렇죠? 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운작용에 의해서 다시 생겨난 거죠. 이 간목 또한, 이게 됐던 간목 또한 인묘진이라고 하는 이 목국을 타고 있습니다. 인묘진 방합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기운을 타기 때문에 매우 간목의 기세가 강한다. 그러면서 또 두 개를 더 플러스하고 있죠. 이 플러스 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식신작용을 하는 분야가 세 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된다는 얘기. 그만큼 뭔가를 새롭게 창의적으로 탐구성을 가지고 이를 전개해 나가는 역량이 크다는 걸 얘기합니다. 역량은 크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일간의 기세가 약한데 이것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의욕과 의지력은 굉장히 활발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행위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세의 바로 메커니즘, 다시 말씀드리면 강약이 그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세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건 마음만 큰 것이지 실제 행위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제적인 활동, 사회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교류나 그러한 유통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려는 그런 의지력은 강하지만은 실제로 이 기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또 임수가 또 하나 있죠. 예. 이거는 같기 때문에 이제 비견이 되겠죠. 그렇죠? 비견. 예. 자, 비견적인 요소로서 이거는 자기의 그 사회 구성원들하고의 이제 교류와 소통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교류와 소통의 통해서 이제 처세를 이루겠다 하는 의지력이 이제 강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또한 일간의 기세가 약하면 바로 비견의 기세도 같이 가기 때문에 약한 그런 기세를 갖고 있습니다. 요 기세만큼 또 필요한 만큼 또 그때 상황에 맞는 만큼 작지만은 적절하게 그 기운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비견과 식신과 정제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아주 좋은 그런 사회적인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거는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잘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소극적이다는 면적.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능동적이지 못하고 좀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추종적인 그러한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러한 명조가 이제 이러한 대운을 걸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취업 20대 정도 지나면은 바로 이제 취업이라는 그러한 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세부터 33세까지 이러한 정미대운을 타게 됩니다. 33세죠. 정미대운을 타고 갈 때, 그러면 취업이 잘 되겠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가 왔습니다. 정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재성이 하나 왔죠. 그리고 정화가 아까 진토에 뿌리를 내렸는데 이 정화가 또 미를 보면은 정이 미를 보면은 이거는 관대지입니다. 관대지예요. 네, 관대지에 이르는데 자, 관대지와 세지는 기세가 한 중간 정도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세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기세를 유지합니다. 자, 이 운에서 이 정제의 기운이 하나 더 왔다는 얘기는 일간에 바로 이 정제를 쓰겠다는 바로 의지력을 나타냅니다. 물론 사회활동 하는데 뭐 쓸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꼭 뭐 돈을 벌거나 하는데 쓰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일을 하는데 좀 더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때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어떤 사업성의 영역인 이 재성 쪽으로 자기 의식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이것이 잘 자기한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일간이 이것을 행하기에는 좀 역부족의 상태에 머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간의 기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와 같이 큰 뜻이 있는 만큼 이렇게 행하고 뜻이라고 그랬죠. 의식이고 뜻인데 이 뜻이 있는 만큼 결과물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명조가 이러한 사업성의 뜻이었고 취업적인 취직을 하겠다, 직장으로 자기의 일을 옮기겠다 또는 그쪽에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34대운입니다. 이 무토대운이 옵니다. 무토는 바로 여기에 관성에 해당되죠. 관성입니다. 물론 편관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편관의 기운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기운을 타게 됩니다. 편관은 그 자체로 어떤 기질적으로는 행동성이죠. 과감한 행동, 진취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그러한 기질이 생겨납니다. 자, 이 활동을 하는데 어디서 하는 거냐? 바로 조직에서 합니다. 조직 단체 기관이 바로 관성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취직, 직장을 잡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죠. 이 기운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 정신이 바로 직장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 취업이 되겠느냐? 반드시 취업이 됩니다. 왜냐? 그 원리는 뭐냐면은 일간이 편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기운이 와서 머릿속에 생겨나는데, 의식이 생겨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회활동 면에서 보면은 이 편관이라는 이 조직이 나를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압력이라는 거는 나한테 힘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직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직장이 나한테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는 압력을 가해서 일간을 자기의 소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소유. 소유는 다시 그 사용이죠. 쓰겠다는 거죠. 압력을 가해서 내가 데려와서 소유로 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쓰겠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조직이 원하는 업무를 부여해주고 그것에 대한 수행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쓰겠다는, 그렇죠? 나를 사용하겠다는 조직이 생겨난 겁니다. 자발적으로 생겨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34세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자발적인 취업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토의 이제 힘을 한번 보죠. 무토가 진에 이르면은 관대지에 이릅니다.
관대지는 힘이 중간 정도로 된다고 그랬죠. 그럼 관대지의 힘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중견 그룹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 정도 되는 중소, 중견,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사업 구조를 봤을 때, 이 조직 구조를 봤을 때 중견 정도 되는 그러한 곳에 내가 몸을 담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내 활동을 할 때 나의 역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내가 기세가 약하기 때문에 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조직은 나한테 업무를 줄 때 아주 중대한 업무를 주는 게 아니라 좀 낮은 업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곳에 거기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바로 관과 일 간의 기세의 강약의 메커니즘입니다. 무조건 취업한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일 간의 기세에 따라서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서 하는 일에 그 레벨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바로 이 명조는 취업은 하되 그러한 위치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4대운까지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건 편제에서 정제로 가겠죠. 그러면은 기토대운에 오면은 이때 이 명조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기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 조직에 머물러도 항상 힘들어 합니다. 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토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정관이 되죠. 정관이 되는 상태에서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이제 바꿀까 말까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두 대운에, 특히 이제 34대운에 취업이 정확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취업을 할 때 그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맞는 그런 크기의 직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때도 취업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규적인 취업이 아니라 임시 방편적인 취업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이 돼도 임시직이 되겠든지 간에 그러한 정식적인 그런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반듯한 직장 형태가 아니라 좀 그레이드가 낮은, 그러면서 정규직이지 못한 그런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직장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이제 관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식신이나 인성이 지금 여기는 인성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취업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조명할 것이고, 오늘은 직장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소속이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취업의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사주를 놓고 이 관점에서 그대로 분석을 해보시면은 아마 이제 사주의 이 직업에 대한 사주 해석법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